네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해? 장민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화하던 걸 멈추고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다. 장민규는 이 클럽의 프로모터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해외에서도 유명한 마이애미 스타일 파티 문화를 한국에 접목했다며 자부심을 내세우는 인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노려보듯 가리킨 곳, 즉 손흥민이 앉아 있는 이동 보조 의자를 향해 날카롭게 꽂혀 있었다.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죠?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지만 얼굴에는 이미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이 클럽은 우리 브랜드가 만든 가장 핫한 공간이야. 분위기 깰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분위기를 깬다니요? 저도 손님이고. 게다가 이 공간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흥, 누구나라는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행사 취지를 흐리는 건 곤란해. 특히 그런 의자 끌고 다니면서 클럽 분위기를 망치는 건 말 그대로 파티킬러라고. 장민규는 비아냥거리듯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음악 소리가 뚝 끊겼고 이미 춤을 추던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동작을 멈추고 바라보기 시작했다.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흐르자 DJ 부스 근처에 서 있던 스태프가 마이크를 잠시 내렸다가 얼른 다시 볼륨을 조금 낮췄다. 그 덕분에 클럽 안은 희미하게 배경음만 깔리는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다. 한 구석에서 휴대폰을 든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속삭였다. 야, 지금 저거 찍어야 하는 거 아냐? 완전 심각한 차별 같은데? 그러게. 손흥민 맞지? 우리가 아는 그 축구 선수. 근데 지금 왜 이동 보조 의자에 부상 때문에 치료받고 있다더니 하필 이런 자리에서 저런 대우를 받다니 말도 안 되잖아. 빨리 찍어서 기록해.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야기는 이미 SNS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짜 어이가 없다며 항의할 준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 모두 동참해서 이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야 해 라고 말하는 분위기였다. 계속 찍으라고. 나에게 불리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장민규는 냉소적으로 외치며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 어깨를 으쓱했다. 이건 내 권한이야. 내가 프로모터인데 파티가 망가지는 건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손흥민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규 씨, 저도 오늘 여기서 파티를 즐기러 온 겁니. 단지 내가 필요로 하는 이동 장치가 있을 뿐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받고 싶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 그럴까 아니야. 이런 걸 지나치게 공개해버리면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고. 특히 여긴 명성이 중요한 곳이거든. 관객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이 돼? 라며 분개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 이 클럽이 서울에서 유명하긴 하지만 이건 좀 지나치잖아. 다른 사람도 곁에서 응수했다. 그러니까 게다가 상대가 누구든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돼. 이 순간 갑작스럽게 DJ가 마이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 지금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파티를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한 거 아닙니까? 손님 모두가 즐기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건 정말 유감이네요. 장민규는 눈살을 찌푸리며 DJ를 향해 돌아섰다. DJ 신민석, 당신이야말로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살려야 할 책임이 있어. 괜히 감성팔이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진행해. 그게 우리가 맺은 계약 조건이잖아. 신민석 DJ는 잠시 침묵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 그리고 저도 딱히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일은 불공평하잖아요. 장민규는 한쪽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다. 이봐, 네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말 조심하라고. 다 나에게 달려있어. 그러자 구석에 있던 또 다른 DJ 혜정으로 불리는 여성이 나섰다. 듣자 하니 당신이 마이애미에서 파티 기획을 배웠다며 홍보하던데 정작 제대로 된 마인드는 못 배웠나 봐요. 마이애미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 차별하면 큰일 납니다. 오, 혜정 DJ, 괜히 미국 얘기 꺼내지 마. 내가 몇 년이나 거기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가 얼만데 노하우가 아니라 권위의식만 배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선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이 파티를 빛낸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웃기시네.
내 파티에서는 내가 룰을 정하는 거야. 계속되는 대치 속에서 손흥민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정말 죄송한데 제 의자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준 적이 있나요? 혹시 지나갈 때 동선에 방해가 됐을 수도 있고 제가 주의를 덜 기울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 하지만 지금까진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곁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 손님이 손흥민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전혀. 저도 아까 옆을 지나갈 때 전혀 방해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당신을 응원하느라 먼저 길 터주고 분위기 좋았다고요. 한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며 덧붙였다. 맞아요. 제가 다 찍고 있었는데 전혀 동선 문제나 분위기 해치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손흥민 씨가 주변 사람과 일일이 인사 나누고 사진도 찍어주면서 밝게 웃어주셔서 저희 쪽은 더 신났는데요. 그러자 장민규는 오히려 더 격앙된 어조로 외쳤다. 알아서 포장들 잘하네. 그래도 클럽에 이미지라는 게 있단 말이야. 밤새 춤추고 자유롭게 즐기는 공간에 굳이 이동 의자 타고 움직이는 사람 있으면 다들 불편해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파티를 즐기던 다른 손님들이 격분하기 시작했다. 그건 편견이에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식으로 배제해요. 직접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당신 태도가 더 불편해. 사태는 곧 폭발 일보 직전처럼 보였다. 손흥민은 더욱 당황스러워하며 혹시 이 일이 더 커져서 모두가 불편해질까봐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저 때문에 여기가 시끄러워지는 건 바라지 않았습. 저는 그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고 오늘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을 뿐이에요. 장민규는 그런 손흥민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래, 유명한 축구선수인 건 알겠어. 근데 요즘 다리 부상이라도 당했나 보지? 어쨌든 네가 여길 망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누가 감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목소리를 높인 건 관중 속에서 나선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알고 보니 클럽 측에서 고용된 보안팀의 책임자 한승욱이었다. 프로모터 직책 있다고 해서 손님을 이렇게 차별하는 게 허용되는 건 아닙니? 예의 지키시죠. 내가 이곳에 큰 투자도 하고 이벤트 기획도 다 맡고 있어. 이 클럽에서 누가 왕인지는 자명해. 네가 보안 책임자면 뭐해? 내 마음대로 해고도 할 수 있어. 한승국은 억지로 인내하며 대답했다. 당신이 투자자고 프로모터여도 손님 안전과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명백히 차별 행위로 보입니다. 차별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손해를 보게 돼. 그게 무슨 논리죠? 어째서 의자가 있으면 분위기가 깨진다는 겁니까? 옆에서 또 다른 스태프가 조심스레 물었다. 역시 감이 없네. 파티는 일단 시각적 효과와 유니폼 같은 요소가 중요해. 다들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춤추고 즐겨야 해.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흐름이 깨질 수 있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석에 있던 DJ 혜정이 또 나섰다. 그 흐름을 깨는 건 이동 의자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퍼뜨리는 적에 같은데요. 모두가 즐거워야 파티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고. 난 여기 비즈니스 책임자야. 장민규는 소리치다시피 했다. 그러자 손흥민이 눈을 감았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여기 몇 번 와봤고 부상 전에도 종종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고 진짜 즐겁게 놀다 갔습.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리 부상으로 이동 보조가 필요해지니까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가까이 있던 젊은 여성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SNS에서 소식을 봤어요. 부상 회복 중이라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던데 그래도 사람들 만나며 분위기 전환하러 온 것 같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정말 속상하겠어요. 한편 군중 사이에서는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누구도 파티에서 배제당해선 안 된다는 말이 자꾸 튀어나왔고 누군가는 우리 다 같이 장민규 씨한테 사과 요구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외쳤다. 사과, 내가 왜? 장민규는 오히려 비웃었다. 내가 파티 망치지 말라고 한 게 잘못이야? 그러자 DJ 신민석이 마이크를 들고 크게 외쳤다. 손님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순간 곳곳에서 말도 안 되죠. 차별 반대합니다. 여긴 모두가 즐길 곳이잖아요. 장민규, 정신 차려. 등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장민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 알겠지? 라며 옆에 있던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이브로 SNS에 올라가는 것 같아. 이미 실시간으로 퍼지는 중이라던데. 장민규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래, 퍼지면 어때? 내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파티라는 상품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그의 편이 아니었다. 몇몇 손님들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힘내요, 우리 모두 당신 편이에요 라며 응원했고, 보안팀 역시 진정할 필요가 있음, 이대로 가면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차별 발언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라며 그를 말렸다. 한승욱이 다시 나서서 민규 씨,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이동 보조 기구를 가진 사람 출입 금지라는 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물었다. 그게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안 맞는 건 사실이야. 그 이미지라는 게 대체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말하자마자 옆에 있던 손님들은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차별이야. 라며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때 손흥민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민규 씨, 이 클럽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파티 문화를 표방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언젠가 이곳이 한국의 최고 명소 중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언론에 홍보도 자주 했고요. 제가 이렇게 다쳐서 재활 중임에도 굳이 이곳을 찾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 그런데 오늘처럼 사람을 외형적 그리고 일시적 상태만으로 배제하려고 든다면 그건 결국 스스로의 명성을 깎아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진짜 맞는 말이다. 라는 동조의 목소리가 퍼졌다. 장민규는 땀을 흘리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 받아줄 수는 없어. 게다가 네가 필요한 게 이동보조든 뭐든 하여튼 파티 이미지랑 안 어울리니까. 그러자 댄스플로어 한가운데 서 있던 DJ 혜정이 다시 크게 외쳤다. 누가 클럽 분위기를 안 어울린다고 정합니까? 다 같이 춤추고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오히려 오늘 이렇게 환호가 커진 건 손흥민 씨가 와서 사람들이 더 응원해주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곁에 있던 DJ 신민석도 옆을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아까부터 보면서 느꼈는데 손흥민 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면서 팬들이나 손님들이 엄청 반가워하더군요.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심지어 클럽 소문 퍼뜨려 주겠다고 즐거워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몇몇 손님들이 웃으며 맞아, 우리 테이블에서 같이 사진 찍어서 SNS 올렸어. 분위기 최고였는데. 라고 크게 말하자 장민규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아니, 내가 잘 모르고 말한 거면 사과하면 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핫한 파티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냥 미안하네. 라고 하면서도 왠지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다. 손흥민이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의 말을 해주시는 건 감사합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민규 씨가 말하는 핫한 파티가 정확히 뭔집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없으면 그게 진정한 파티인가요? 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했어. 밤이면 화려하고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로 가득한 클럽에서 모두가 똑같이 열광해야 된다고 봤지. 거기에 의자가 보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지 않을까 싶었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였죠. 옆에서 한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 씨가 오니까 우린 더 신났고 또 이동 의자 자체가 전혀 문제되지 않았거든요. 바로 다른 손님도 거들었다. 맞아요. 분위기 죽이는 건 오히려 편협한 시선이죠. 장민규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지금 당장 쫓아내고 싶진 않아. 그런데 아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이 클럽이 갈수록 유명해지면서 외국에서도 여러 VIP들이 오고 난 늘 그들에게 완벽하게 멋진 파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다르게 보이는 요소가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 한승욱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해는 감리 클럽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던 거겠죠.
하지만 결국 사람을 배제하는 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손님들의 반응 보면 아시겠지만 고객들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을 더 높게 평가해요. 맞아. 나는 이런 장면을 보고 클럽이 정말 자유롭다고 느끼고 싶었는데 오늘 일로 실망할 뻔했어.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그제야 장민규는 주변을 둘러보며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해 따가운 비난 혹은 실망을 보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한 거지. 최소한 표현 방식이 잘못된 건 확실하네.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처음엔 꽤 당황했습. 저도 누구한테 억울하게 비난받고 싶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클럽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저도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위해 꽤 애썼고요. 부상 회복 중이라 장거리는 힘들지만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랬군. 미안하다 정말. 장민규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너한테 막말했지. 파티킬러 운운하면서 기분 상하게 했고. 군중 속에서 누군가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라고 외치자 장민규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뜨며 정면을 바라봤다. 손흥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할게. 미안함니 내 실수였고 내 고정관념이 큰 문제였어. 순간 DJ 부스 쪽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나오자 주위 손님들도 약간의 박수를 보냈다. 완벽한 화해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때 DJ 신민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이 파티를 진정한 의미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실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파티가 더 재밌는 거잖아요. DJ 혜정도 호응했다. 마습 제가 해외에서 공연할 때 느낀 게 휠체어를 타든 춤을 잘 추지 못하든 심지어 음악에 맞춰 그냥 고개만 흔들든 중요한 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파티의 본질이죠.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클럽 매니저가 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한 뒤 장민규에게 말했다. 프로모터님, 지금 SNS에서 항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우리가 빠르게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번질 것 같습.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장민규는 살짝 구겨진 표정으로 망설이다가 주변 시선을 한번 쭉 둘러봤다. 이미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사람도 많고 DJ들도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제야 체념한 듯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좋아요, 지금 당장 사과문을 올리겠습. 그리고 앞으로 정책도 개선하죠. 누구든 이곳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매니저가 요청하자 장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 순간 손흥민이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봤다. 이렇게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 저도 남은 시간 동안 편하게 놀다 갈 수 있겠죠? 물론이지. 내가 방금까지 한 말 취소하마. 마음껏 즐겨줘. 그리고 이왕이면 SNS에 내가 사과한 것도 같이 전달해주면 고맙겠어. 알겠습. 그건 제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판단하겠죠. 손흥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주위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오더니 이번에는 진심으로 화해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쪽 테이블에서 그래, 이제 음악 다시 크게 틀고 놀자 라며 소리쳤고 DJ 신민석도 파티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볼륨을 조금씩 올렸다. 음악이 다시 활기차게 퍼지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몇몇은 손흥민에게 다가와 지금은 춤추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리듬 정도는 같이 느껴봐요 라며 장난스럽게 팔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네, 오히려 여러분이 즐기시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남니 제 다리가 조금 나아지면 함께 제대로 춤춰볼게요 라고 답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여성 손님이 장민규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런 게 진짜 파티 아닌가요? 다들 신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장민규는 쓴웃음을 지으며 끄덕였다. 그래, 나도 솔직히 이런 분위기가 더 좋다. 내 욕심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었나 봐. 뒤이어 장민규가 휴대폰을 꺼내들어 SNS에 무언가를 길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간간히 멈칫하며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결심한 듯 공지를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이 클럽의 프로모터 장민규입니. 오늘 저의 차별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드리고 파티 분위기를 해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글을 올린 뒤 곁에 있던 매니저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안도하며 감사합니. 앞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하고 장비나 시설 면에서도 누구든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야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파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저도 보람 있죠. 그 순간 한 관객이 큰 목소리로 제안했다.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이 순간을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깁시다. 장민규는 살짝 머뭇거렸지만 이미 군중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포토존처럼 뭉치고 있었다. 손흥민은 의자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살짝 세우며 포즈를 잡았고 DJ수와 스태프, 매니저, 그리고 일반 손님들까지 몰려들어 함께 사진에 담겼다. 셔터 소리가 연이어 울리고 몇몇은 실시간으로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좋아요.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DJ 혜정이 외치며 손을 들었다. 오늘 이를 계기로 우리 클럽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쪽에서 사진을 찍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이렇게 사과하고 제도를 바꾸고 그래도 정말 잘 되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고 라고 의지를 다졌다. 장민규는 살짝 굳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 저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나은 파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리고 손흥민 씨,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저 역시 다 이해합니. 다친 후에야 비로소 느끼는 게 참 많거든요. 모두가 편하게 지내려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이곳 더 번창하길 바랍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브라보라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어느덧 밝게 전환되었다. 문득 파티가 다시 활기차게 이어지려는 그때 매니저가 소리쳤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 저희는 곧바로 접근성 강화와 관련된 내부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고 모든 스태프와 함께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겁니. 혹시 제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에 재빨리 한 손님이 웃으며 외쳤다. 꼭 SNS 공지로 구체적 계획도 밝혀주세. 그리고 저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공개적으로 알릴 테니 다 함께 추적해 주세요. 매니저는 힘차게 대답했다. 그제야 손흥민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그럼 전 이제 조금 자리를 옮길게요.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서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조금 피곤하기도 해서요. 라며 이동을 시도했다. 그러자 곧바로 주변에서 도와드릴까요? 하며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민규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동 통로 쪽이 불편하진 않을까. 혹시 필요하면 직원들 호출해서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 감사합니. 괜찮아요. 잠시만 쉬면 되니까. 그렇게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 속에서 테이블 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이내 친구들과 합류해 살며시 미소를 보이며 아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괜찮네. 분위기가 많이 풀려서 다행이야 라고 속삭였다. 친구들은 역시 형 멋있어. 똑바로 말해서 제대로 사과도 받아내고 라며 칭찬했고 그는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한 거지 라고 웃어 보였다. 클럽 한가운데에서는 곧 파워풀한 음악이 다시 터져 나왔다. DJ 신민석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티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춤사위를 펼쳤다. DJ 혜정은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인공이니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 함께 신나게 즐겨요. 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를 들은 한 여성 관객이 환호하며 주변에 말하였다. 봐봐, 이렇게 함께하는 게 얼마나 멋져.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오늘 일로 이 클럽이 더 특별해질 거예요. 제대로 변화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라며 마음을 모았다. 점점 음악은 고조되고 다채로운 조명이 빛을 뿌렸다. 사람들은 어깨를 들썩이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리듬을 타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중 몇몇은 라이브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를 올리며 이곳 원래 핫했지만 지금은 더 핫해졌다. 차별 없는 파티 문화 우리가 만들어 간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다. 잠시 뒤 매니저가 바bar 쪽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님이신데 혹시 약이나 음료 같은 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여기 음료도 잘 나왔고 필요한 것들 대체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 사실 저는 오늘 일로 많이 배우게 됐습. 장민규 프로모터도 분명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앞으로 더 나은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네, 응원하겠습. 그리고 오늘 SNS로도 많은 분이 관심을 주시니까 이건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메시지를 줄 것 같네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위해 우리 모두 신경 썼으면 합니다. 맞아요.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바꾸고 스태프 교육도 철저히 하겠음 말씀처럼 이런 사례가 다른 곳에도 전파되어서 좋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대화를 엿듣던 한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 어디서든 접근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겠지. 모두가 한결 편해질 거야. 다른 친구가 대답했다. 맞아. 우리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 보면 적극적으로 말해야겠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야 이런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지.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동안 클럽 중앙에서는 여전히 흥겨운 음악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어느새 손흥민을 지지하는 구호는 사그라들었고 대다수는 함께 즐기는 파티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다. 어수선했던 상황은 어느덧 정돈되어 오히려 모두가 하나라는 느낌으로 화합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누군가는 오늘 일이 계기가 돼서 여기보다 더 많은 클럽이 장애나 이동 보조에 관해 배려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맞아 이제야 뭔가 새로운 시발점이 된 느낌이야 라며 호응했다. 조금 뒤 장민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DJ 부스 쪽으로 가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금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방금 SNS에 제 사과문을 올렸고 앞으로 이 클럽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습. 제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 저를 지켜봐 주시고 부족하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얼마간의 침묵 후 여기저기서 박수와 격려의 함성이 들려왔다. 한 여성 손님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라고 외쳤고 다른 남성은 이거야말로 진짜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네요. 라며 손을 흔들었다. 장민규는 살짝 눈물을 글썽이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 그리고 손흥민 씨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합니. 저도 한 번 더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일이 힘든 경험이었겠지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제 입장에서 할 말을 전했고 민규 씨도 이미 사과해 주셨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모두가 편하게 즐기는 문화를 만들려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자 DJ 신민석이 마이크를 받아들고 함성을 유도했다. 좋습니다. 오늘 파티 여기서 끝낼 수 없죠. 다 같이 더 신나게 달려볼까요? 순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음악을 타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클럽 안은 환호와 리듬으로 가득 찼고 편견과 차별로 얼룩질 뻔했던 밤은 상호 존중과 사과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손흥민의 친구들이 그에게 이제 좀 쉬러 가자고 권유했다. 그는 그래, 이제 슬슬 몸이 피곤하네. 그래도 뜻깊은 날이었어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다음에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땐 더욱 멋지게 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하자 몇몇 팬들은 꼭 오세요. 그땐 정말 파티에서 함께 춤추자고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장민규는 조용히 다가와 작게 인사를 건넸다.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 나도 내 역할 제대로 해볼게. 네, 감사합니. 저도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올 테니 그때는 편견 없이 함께 해주세요. 밖으로 나가는 길, 손흥민과 친구들은 오늘 일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로도 이어지겠지
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분명 그래. 이런 갈등이 없었다면 저런 공식 사과도 정책 변화도 없었을 거야. 클럽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참고하겠지. 출구 쪽에서 마지막으로 등 뒤를 돌아본 손흥민은 여전히 불빛이 요란한 클럽 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아직도 DJ 부스에서 음악이 쾅쾅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웃으며 춤추고 있었다. 저기 있는 모두가 오늘 일로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하고 작게 중얼거리자 친구들이 그리고 형도 재활 잘 받아야 해. 라며 그를 격려했다. 다시 한번 SNS에서 알림음이 울리자 친구 중 한 명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말했다. 우와, 벌써 오늘 사건이 기사로 떴어. 유명 파티 프로모터 장애인 차별 발언 논란. 손흥민이 현장서 정면 항의 같은 식으로. 손흥민은 피곤한 기색으로 미소 지었지만 뚜렷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그 관심을 이용해서 긍정적인 캠페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친구들은 좋은 생각이야. 네가 직접 메시지를 내면 더 영향력 있을 테니까. 라며 적극 찬성했다. 그래, 나중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나도 할 말 제대로 할게. 그리고 혹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파티나 클럽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봐야겠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자, 이제 좀 쉬자. 오늘 밤은 정신없이 지나갔네. 라고 말했고 손흥민은 그래. 오늘 일은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 다 같이 즐기는 문화를 위해 나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어. 라고 답하며 클럽을 뒤로 했다. 그날 밤 화려하고 뜨거웠던 서울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갈등은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화해와 성장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과나 한 번의 용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클럽 밖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손흥민의 뒷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은 함께 즐길 권리와 포용의 중요성이라는 메시지를 되새겼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사건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음에 또 보자. 밖에서 기다리던 팬들이 손흥민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는 웃으며 작게 손을 흔들어 답했다. 그래요, 우리 모두 계속 지켜봐요. 더 좋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한 SNS 방송 진행자가 마지막 멘트를 날렸다.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세상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분명 변할 수 있음. 이 이야기를 주변에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 클럽도 앞으로 계속 주시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오늘 밤의 사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불씨를 이어받아 더 큰 불꽃으로 피워내길 기다리고 있었다.